안녕, 융합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이다 보니까 지문이 조금 어려운 내용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융합 1부터 해서 뭐 3, 4강까지는 그래도 인문 느낌, 사회 느낌 이런 게 들었다면 우리 융합 5강 부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들, 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러한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융합 5강 보시면 제목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과 인공초지능의 통제 문제에 대한 그러한 제목이에요. 네, 인공지능 하니까 되게 어렵다. 그치? 자,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문단부터 볼게요. 1문단 보기 전에 들어가기 전 박스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글은 인공지능의 종류를 소개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종류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따가 한 3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의 종류를 소개하고 있고 협의의 인공지능의 대표적 기술로 알려진 머신러닝 기술의 대표적인 분류 모델인 KNN 모델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대요. 그쵸? 키워드들 좀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머신러닝과 같은 협의의 인공지능이 인공 일반지능을 거쳐서 인공 초지능으로 발전할 경우에 인류가 존재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경고를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본문에 한번 봐주시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보면 뭐 인공지능 ANI, 인공 일반지능이 AGI, 인공 초지능이 이제 ASI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종류에 이렇게 3가지가 있어. 이따 1문단에서 확인을 하실 텐데,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면은 인류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미래학자들은 경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 초지능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인공지능의 종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ANI를 들어서 맨 처음에 나오는 그 ANI 인공지능에서 이제 머신 러닝 기술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 KNN 모델의 원리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앞부분에 좀 자세하게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종류들이 얘네들도 있지만 특히나 인공 초지능까지 우리가 갈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발전할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우리에게는 위협의 존재가 될 수 있으니 잘 통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1문단부터 볼게요. 좀 지문이 길어요. 인공지능은 보통 협의의 인공지능, 인공 일반지능 아니면 인공 초지능으로 구분이 된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ANI, AGI, ASI. 여러분들 인공지능 AI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그래서 인공지능의 종류를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ANI는 즉 보통 협의의 인공지능, 그쵸?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ANI는 특정 영역에서 특수한 기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으로서 현재 실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인공지능 제품이나 장치들은 모두 ANI가 적용된 것들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인공지능이 이제 ANI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령 퀴즈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거나 세계적 바둑 기사를 물리친 인공지능도 우리 아시죠? AI, 그쵸? 이것도 모두 ANI에 해당이 된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AI 중에서도 ANI가 이렇게 실생활에서 이제 많이 쓰인다라는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ANI는 특정 영역에선 뛰어난 성능을 나타내지만 다른 영역에선 별다른 능력을 보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에서 ANI는 특정 영역에서 특수한 기능은 발휘할 수 있겠지만 그거와 반대로 다른 영역에서는 또 별다른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거야. 말 그대로 정말 특정 영역에서만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뭐 위에서처럼 뭐 퀴즈대회 아니면 바둑기사, 바둑에서 뭐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에서 그쵸?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문단은 인공지능의 종류와 ANI의 개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ANI 위주로 해서 이제 앞쪽에선 설명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ANI의 대표적인 기술로는 머신러닝 기술이라는 게 있대요. 그쵸? 우리 세 가지 인공지능 중에서 첫 번째 ANI의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머신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보통 머신 하면 약간 기계라는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가능한 컴퓨터를 의미한대요. 그리고 러닝은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특정한 과제 T를 수행할 때 성능 P만큼 개선되는 경험 E를 보이며 그 컴퓨터 프로그램은 과제 T와 성능 P에 대해 경험 E를 학습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줄이랑 네 번째 줄이 같은 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의 필기체를 인식하는 학습을 시킨다라고 할 때 과제 T는 필기체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거, 이게 이제 과제라고 볼 수 있겠고, 성능은 필기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이 확률, 그쵸? 그리고 학습 경험은 프로그램이 실제 판별한 그 대상, 즉 필기체 혹은 기타 글자 등으로 표시된 데이터 세트가 이 학습 경험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 그쵸? 그래서 과제, 성능, 학습 경험, 위에서 아까 얘기했던 T, P, 그리고 E, 그쵸? 이거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컴퓨터가 새롭게 입력된 필기체를 분류할 때 데이터 세트로 학습한 경험을 통해 정의된 확률 수준으로 필기체를 인식하며 컴퓨터는 학습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한마디로 위에 나온 이 한 줄을 역시 구체적으로 예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문단 머신 러닝의 개념이었어요. 그쵸? 다시 머신 러닝은 뭐라고요? ANI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머신러닝 기술인 거고, 그 다음 이 머신러닝의 그 개념을 여기서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이 머신러닝 기술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과제 T, 그 다음 성능 P, 그 다음 학습 경험 E,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학습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개념과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문단 가보도록 할게요. 머신러닝은 학습 데이터에 레이블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때 레이블이라는 것은 학습 데이터의 속성을 정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역시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사물을 찍은 사진 속에서 어떤 사물이 있는지 구별하는 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보유한 사진은 학습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사진 속에 있는 사물을 컵, 책상, 자전거라고 미리 정의해놓은 레이블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가 좀 더 큰 범위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레이블은 사람이 이미 미리 정의한 것이므로 레이블된 사진을 통해 학습하는 컴퓨터는 사람으로부터 지도를 받은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레이블 자체가 사람이 이미 정의해 놓은 것들 있죠. 뭐 컵, 책상, 자전거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사람이 정의를 해놓은 의미이기 때문에 레이블된 사진 속에서 이 사진을 통해서 컴퓨터가 학습을 한다면 결국은 이 학습하는 컴퓨터는 사람으로부터 컵, 책상, 자전거를 지도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걔네들은 자연스럽게 학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학습 데이터에 레이블이 없다면, 컵, 책상, 자전거 같은 이런 것들이 없다면 컴퓨터가 사람으로부터 지도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비지도 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머신러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뭐로요? 두 가지. 머신러닝의 종류에는 첫 번째 지도학습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비지도학습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레이블이 있고 없고 유무에 따라서 지도학습이냐 비지도학습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의 예로 컴, 책상, 자전거 이제 구체적인 예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3문단은 머닝러신의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 1문단부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인공지능의 종류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인공지능 ANI에 이제 사용되는 어떠한 기술, 머신 러닝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걔네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면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다음 4문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도학습에 사용되는 분류 모델은 알고리즘에 따라 여러 가지 모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KNN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머신러닝 모델 가운데 가장 직관적이고 간단한 모델 중 하나래요. 그러니까 직관이라는 거는 뭔가 우리가 사유하거나 추리하지 않고 그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걸 이제 직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걸 직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머신러닝 모델 가운데 가장 직관적이고 간단한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KNN 모델이래요.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 KNN 모델의 핵심은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분류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학습 데이터가 속한 그룹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 먼저 레이블된 학습 데이터들의 특성을 좌표 공간에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만약 특성이 2개이면 2차원 평면에 각 학습 데이터가 표현되고 홀수의 값을 설정을 합니다. 지금 홀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주의해야 돼요. 홀수여야만 데이터 분류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 요 그림과 같이 가상의 원을 K개의 학습 데이터가 발견될 때까지 확장하고 K개의 학습 데이터 중 데이터가 가장 많이 속해 있는 그룹을 분류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그룹으로 여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일단은 이 뒤에서 또 자세한 얘기를 해줄 거니까 여기서는 이게 KNN 모델이라는 거구나. 이 KNN 모델은 머신러닝 모델 가운데서 가장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쓰이는 모델이고 특히나 여기서는 K가 홀수여야만 데이터 분류가 가능하다라는 거.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까지 KNN 분류 모델의 원리였습니다. 자, 오문단에서 어차피 이 얘기를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우리가 어려울 내용인 경우는 이렇게 구체적인 어떠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령 어떤 꽃이 진달래인지 척일쭉인지 구분하는 분류 모델에서 두 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좌표 평면을 그리고 그쵸? 학습 데이터 중 세모는 진달래를 그쵸? 여기 세모들은 진달래 그 다음 네모들은 뭐래요? 철쭉 분류하려는 대상을 별로 표시했다. 이 별이 이제 분류하려는 데이터입니다. 그림에서 아주 설명이 잘 표시되어 있죠. 이때 K는 1이면 이 부분, 그쵸? 이거면 별을 중심으로 가상의 원을 확장하다가, 그쵸? 지금 별을 중심으로, 이 별이라는 거는 분류하려는 데이터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까 우리가 홀수의 값을 K로 설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가상의 원의 K개의 학습 데이터가 발견될 때까지. 그치? 그래서 결국은 이게 K는 1, 홀수 1을 쓴 거고, 여기선 K, 3, 역시 홀수를 쓴 거죠. 그쵸? 그래서 반드시 홀수 값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K는 1이면 별을 중심으로 가상의 원을 확장하다가 첫 번째 학습 데이터, 즉 이 네모가 발견되면 이게 첫 번째 학습 데이터입니다. 이 네모가 발견되면 이 네모가 아까 철쭉이었죠? 철쭉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K3다 이러면 K는 3이면 가상의 원, 그쵸? 이 분류하려고 하는 이 데이터 주변에 이 세 개의 학습 데이터, 네모, 세모, 세모 2개, 네모 하나, 즉 철쭉 하나에 진달래와 관련된 게 2개. 그쵸? 이렇게 학습 데이터가 발견될 때까지 확장을 해. 그래서 3개까지 딱 범주 안에 들어왔을 때 얘네들의 개수를 세보면 얘가 1개. 철쭉이 1개고 얘 세모, 진달래가 2개인 거예요. 자, 이때 발견된 3개 학습터 데이터 가운데 철쭉을 표시한 네모는 하나고 지금 세모를 표시한 진달래를 표시한 세모가 2개이므로 이 분류하려는 데이터를 뭘로 써? 개수가 더 많은 이 진달래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K값은 여기서 일단 다 홀수로 함으로써 데이터를 분류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이 확장된 이 안에 있는 개수 중에 이제 더 많은 개수인 것으로 분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KNN 분류 모델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6문단. KNN 모델에서 K가 커질수록 그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계가 둔감해져서 데이터 분류의 변별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 이제 개수가 많아지니까. 그쵸? 이를 언더피팅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언더피팅은 학습 또는 검증 시 에러율이 높은 경우로 그쵸? 에러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위에서 변별력도 낮고 둔감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직 데이터를 판별할 수 있는 데이터의 특성을 찾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한대요.
또 K는 1에 가까울수록 잘못 입력되거나 극단적인 데이터까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오버한다 해서 오버피팅이라고 한대요. 오버피팅은 무시해야 할 극단치나 잘못 입력된 데이터를 모두 정상으로 인식해 학습하면서 생긴다. 이 때문에 학습 에러는 낮아지지만 요거 체크해. 왜곡된 학습 모델이 결정되면서 검증 시 역시 에러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더피팅도 에러율이 높고요. 얘도 에러율이 높아요. 근데 높지만 이제 조금 차이가 있죠. 얘는 학습 에러 자체는 낮을 수 있지만 왜곡된 학습 모델이 결정되면서 에러율이 높아지는 거고 위에 있는 애 같은 경우는 지금 K가 커질수록 의사결정하는 그 자체의 경계가 둔감해져서 변별력이 낮아져서 결국은 이제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과 검증 시에 에러가 거의 동일하고 에러 비율이 가장 낮은 값을 갖는 노멀 피팅의 상태를 찾아감으로써 학습 모델을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언더피팅은 K가 클수록, 오버피팅은 K가 1에 가까울수록, 노멀 피팅은 언더피팅과 오버피팅을 수정해가면서 노멀, 그냥 소소하게 피팅을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도 거의 동일하면서 에러 비율이 이제 낮아지게, 그쵸? 그렇게 모습을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KNNW 모델의 학습 모델 구성에 대한 얘기였어요. 질문다. 이제 2개 질문 남았어. 한편 이 같은 머신러닝은 최근 들어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각각의 층을 적층은 층이 쌓여있다. 뭐 그런 걸 의미하죠? 그쵸? 층이 쌓여있다. 그쵸? 적층한 신경망을 이용해 학습을 실시하는 딥러닝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딥러닝. 깊어진다라는 거죠. 그쵸? 하지만 결국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모두 ANI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둘 다 ANI의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ANI보다 더 진화한 인공지능으로 분류되는 게 AGI잖아요. 우리 아까 1문단에서 3가지 종류 있는데 ANI가 1P1S, 인공지능 ANI, 그리고 일반지능의 AGI, 그리고 인공초지능 더 발전한 상태가 ASI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NI보다 더 진화한 인공지능으로 분류되는 AGI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 수준의 성능을 갖춘 인공지능으로서 거의 인간의 수준과 거의 비슷해 간대요. 현재로는 그 출현 가능성과 시기가 예측할 수가 없대요. 하지만 스스로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AGI가 출현하게 된다면 AGI, 그러니까 이제 ANI보다 이제 더 업그레이드된 이거 방금 전에 얘기했던 AGI가 출현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 자체적인 지능 폭발에 의해서 갑자기 그 한 단계 더 높은 초지능 ASI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대요. ASI는 모든 면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학자들은 어떻대요? ASI로 인해 인류가 존재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고 ASI에 대한 통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AGI만 해도 이제 우리 인간 수준이랑 비슷하지만 ASI면 이제 초지능이기 때문에 완전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에게는 위협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게 미래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AGI의 출현으로 등장하게 될 ASI의 위험성에 대한 얘기예요. 8문단 볼게요. 마지막 질문. 현재 제시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통제 방안으로는 그럼 뭐가 있느냐?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능력 통제 방식, 두 번째는 동기 통제 방식인데 능력 통제 방식에는 격리와 지연이 있고 격리는 인공지능이 외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가두거나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방식이고요. 여기 격리에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 다음 지연은요. 역시 밑줄. 인공지능의 연산이나 정보 접속 속도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격리와 지연을 사용하는 방식은 능력 통제 방식이라는 거. 여기 키워드에 밑줄 그어놔. 선생님이 밑줄 안 그었네요. 격리와 지연. 이러한 방법은 이렇게 능력 통제 방식은 인공지능의 성능을 제한하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능력 통제 방식의 한계입니다. 체크해 주세요.
또 두 번째 통제 방식에는 동기 통제 방식이라는 게 있었잖아. 얘는 인공지능의 인간의 행복이나 존엄성과 같은 인간의 우호적인 목표를 설정해 두는 것이에요. 우호라는 건 이제 좋은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뭔가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해 두는 것인데, 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이러한 목표 설정이 어렵고, ASI가 인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간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동기 통제 방식의 뭐가 될 수 있어요? 한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체크. 그래서 지금 두 개의 통제 방식, 그 ASI에 대한 통제 방식 두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둘 다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 문제는 시급히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 특히 미래학자들은 AS가 등장하며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인공지능의 통제와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를 즉각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 그 얘기야. 왜냐면 지금 얘가 등장하게 돼버리면 언제 어느 순간 이제 발전을 해서 딱 등장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이미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니까 지금 빨리빨리 우리가 즉각 지금 이 연구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ASI의 통제 방법과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촉구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주제는 머신러닝 분류 모델의 원리, 그쵸? 그 모델 KNN 모델에 대한 그 원리를 이야기해줬고, 그리고 인공 초지능이 나타났을 때 이제 그것을 통제할 거에 대한 문제, 통제하는 그거에 대한 방법의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필요성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지금 세 가지 ANI, AGI, ASI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뭐예요? 인공지능의 종류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각각의 특징들이 있죠. 인공지능 ANI 같은 경우는 특정 영역에서만 특수한 기능 발휘. AGI는 거의 인간 수준의 성능을 갖췄어요. 그쵸? 그러나 사실 이게 아직 출현 가능성이 예측 불가고 그 이후에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지능이 폭발하다 보면 ASI까지도 등장할 걸 예측할 수 있겠고, ASI는 이제 모든 면에서 초지능, 인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므로 적절하게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통제는 두 가지. 능력 통제 방식은 격리 지연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러나 한계가 있었죠. 그 다음 동기 통제 방식은 역시 인간 우호적 목표를 설정하긴 하지만 역시 한계가 존재했다. 그쵸? 그러나 앞부분에서는 일단 ANI에 대한 게 조금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ANI 대표적인 기술로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머신러닝의 종류에도 이게 비지도냐 지도냐, 즉 레이블이 없고 있고 유무의 차이라는 거. 그쵸? 그리고 지도학습할 때 KNN 모델에 대한 얘기. 그쵸?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분류 위에 가장 근접한 학습 데이터의 그룹을 탐색하고 언더피팅과 오버피팅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노멀 피팅의 상태를 찾아가며 이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전체 내용까지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6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